즐거운 기업가 경영 수업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재무관리 단원을 나갈 것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한 후 재무 분석의 의의와 분류에 대해 새롭게 학습할 거예요. 오늘 강의는 수업 시간에 할 활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자, 그럼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본의 운용활동에 대해 배웠어요. 기업에서는 조달된 자본을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하여 운영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달된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기업 자체의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사업의 투자는 대체, 확장, 제품, 전략적 투자로 나뉜다고 했어요. 기업은 이렇게 조달된 자본으로 사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M&A에 대해 학습했어요. 여기서 M은 합병을 뜻하고 A는 인수를 뜻한다고 했어요.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 내용이 다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 분석에 대해 학습해 보기로 해요. 재무 분석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사진에 하얀 사람이 돈 뭉텅이를 돋보기를 들고 분석하고 있죠? 재무 분석은 넓게는 기업 재무 활동 전반에 관한 분석을 말해요. 그리고 좁게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을 파악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재무 상태나 영업 실적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를 통해, 영업 실적은 손익계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무 분석에는 대표적으로 비율 분석이 있어요. 이제 비율 분석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율 분석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재무 상태표를 통해 유동성,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통해 수익성,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답니다. 이제 하나씩 학습해 봅시다. 유동성이란 단기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기업이 중요한 가치의 손실 없이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유동성 분석에는 다음과 같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100을 곱해주는 것은 비율, 즉 퍼센트를 계산하기 위해서겠죠. 이때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면 기업이 유동 부채보다 유동 자산을 2배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기업의 유동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동 비율이 100%보다 낮다면 기업이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재무 상태가 건전한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겠죠? 그리고 당좌 비율은 유동 비율과 분자는 동일한데 분자는 달라요. 당좌 비율의 분자는 유동 자산에 재고 자산을 뺀 것인데요. 재고 자산은 유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당좌 비율에서는 유동 자산에서 이러한 재고 자산을 빼주었어요. 따라서 유동 비율보다 더 정확하게 기업의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당좌 비율이 100% 이상이면 기업의 유동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안정성은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이에요. 안정성 분석에는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이 있어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업이 조달한 자본 중에 타인의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뜻해요. 이 비율이 낮으면 기업의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할 수 있으니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은 이자분의 영업이익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기업이 부채를 지게 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죠. 이자 보상 비율은 기업이 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능력이에요. 비율이 1보다 커야, 즉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비용보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더 커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영업이익은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뜻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은 기업의 총괄적인 경영 성과나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러한 수익성 분석에는 총자본 순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이 있어요. 총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분의 납세전 순이익 곱하기 10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경영활동에 쓰인 총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으로 돌아왔는지 측정하는 비율로 기업의 수익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값이 높을수록 기업은 수익을 많이 창출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으로 계산됩니다. 기업의 매출액이 곧 순이익을 뜻하지는 않죠. 매출액에 여러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순이익이잖아요. 따라서 매출액 순이익률은 기업이 이뤄낸 매출액 중에 순이익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즉, 매출액 1원에 대한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성 분석에 대해 알아봅시다. 활동성이란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활동성 분석은 앞의 세 가지 분석들과 다르게 단위가 퍼센트가 아닌 횟수인 것을 주의하세요. 비율이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지 않는답니다. 활동성 분석에는 총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이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분의 매출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업의 총자산이 연간 몇 번 회전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총자산이 많이 회전하였다는 것은 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분의 매출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지표로 기업의 재고자산이 연간 몇 번 판매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낮으면 재고자산이 연간 적게 판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이 매출액에 비해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뜻하겠죠. 자, 오늘 수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개념도를 선생님이 만들어 보았어요. 개념도를 천천히 훑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되돌아보았으면 해요. 수업 듣느라 수고가 참 많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해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봅시다.